내 손끝에 익숙한 그 감촉이 전해진다. 30년 넘게 매일같이 만져온 느낌. 낡은 가죽이 내뿜는 특유의 향기와 함께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거칠고 주름진 촉감. 이것이 바로 나의 지갑이다. 지갑 안에서 외롭게 굴러다니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웃는다. 요즘 세상에 5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작은 동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낡은 지갑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를. 30해 전 시장 한켠 구두 수선점 앞에서 500원 주고 산 이 지갑. 당시 내겐 그것도 큰 지출이었다. 갓 태어난 아들의 기저귀 값을 아껴가며 산 것이었으니까. 가죽도 아닌 그저 가죽처럼 보이는 인조가죽이었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처음엔 새까만 색이었는데 이제는 갈색빛으로 변해 있다. 손때가 묻고 햇빛에 발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 어떤 명품보다 더 아름다운 세월의 흔적이다. 이 지갑 안에는 언제나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았다. 아들의 학용품비, 아내의 병원비, 겨울 연탄감, 들어오는 족족 나가버리는 돈들.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이 지갑을 원망한 적이 없다. 오히려 고마웠다. 적은 돈일지라도 가족을 위해 쓸 수 있게 해주는 이 작은 공간에. 사람들은 말한다. 성공한 사람은 좋은 지갑을 써야 한다고. 돈이 들어올 그릇이 되려면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낡은 친구를 더욱 꼭 쥐곤 했다. 미안하다, 친구야. 너를 바꿔줄 형편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정한 불안 지갑의 품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담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지갑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민수가 평소보다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옆에는 6개월 전부터 사귀어 온다던 여자친구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아내는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켠을 스쳤다.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어제까지 내 등에 업혀 다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여자의 남편이 되겠다고 하다니. 아내의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수정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설거지를 도와주고 아내가 아플 때는 죽까지 끓여주던 아이. 마음씨도 곱고 예의도 바른, 며느리로 삼기엔 부족함이 없는 아이였다. 첫인상부터 남달랐다. 소박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배어 있었고 무엇보다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민수가 머뭇거리며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다.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지만 수정이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무의식 중에 치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시선은 계속 바닥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희 부모님이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워낙 체면을 중시하시거든요.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였다. 내 주머니 속 지갑에서 동전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인데 오늘따라 유독 크게 들렸다.
수정이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깐 시선을 내 주머니 쪽으로 돌렸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아내가 다정하게 수정이의 손을 잡으며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든 상관없다고 정성껏 모시면 된다고 위로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수정이의 표정 속에서 읽히는 걱정과 미안함을,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아마도 우리 가족과 그녀의 가족 사이에는 상당한 경제적 격차가 있을 것이었다. 참 아버지. 수정이 아버님께서 건설회사를 하신대요. 꽤 큰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다. 하지만 내 가슴 한켠에는 더 큰 돌덩이가 얹혀졌다. 부유한 사돈 가족. 그들 눈에 평범한 회사원인 내가, 그리고 30년 넘게 쓰고 있는 이 낡은 지갑을 든 내가 어떻게 보일지 뻔했다. 이미 수정이의 표정에서 그 예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나는 지갑을 꺼내 만져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익숙한 질감. 거칠어진 모서리, 색이 바랜 표면, 실밥이 터져나온 부분들. 지갑의 한쪽 모서리는 특히 많이 닳아서 속 천이 살짝 보였다. 30년간 내 곁을 지켜준 이 오랜 친구가 곧 누군가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괜찮을 거라고 중얼거리며 지갑을 가슴파시에 다시 넣었다. 하지만 잠들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사돈 가족을 만났을 때의 상황들이었다. 그들이 내 지갑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할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나는 지갑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딸깍. 수정이 아버지가 명품 시계를 차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로얄 호텔 최고급 한정식 코너.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메뉴판의 가격만 봐도 내 한 달 용돈이 훌쩍 넘어갔다. 입구부터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달랐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 각 테이블마다 신선한 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키가 크고 말쑥한 정장 차림의 사돈이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금색 시계가, 옷깃에는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다. 정장도 명품인 듯 재질이 남달랐고 구두 역시 광택이 일품이었다. 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사돈의 시선이 내 옷차림을 훑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10년 넘게 입은 정장, 작년에 한 번 갈아 끈 구두, 그리고 쨍그랑. 사돈 부인이 앉으며 목걸이에서 나는 소리였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듯 반짝이는 목걸이가 테이블 조명에 빛을 받아 눈이 부셨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여러 개,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흔들렸다. 앉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보석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마치 자신의 부를 소리로 과시하는 것 같았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사돈 부인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경제력을 과시했다. 메뉴를 고르는 내내 그들은 값비싼 요리들을 거리낌 없이 주문했다. 최고급 한우, 전복, 대게. 이름만 들어도 가격이 짐작되는 것들 뿐이었다. 웨이터가 추천하는 음식마다 가격을 묻지도 않고
쉽게 고르는 모습에서 이들의 경제력이 짐작되었다. 아, 계산은 저희가 할게요. 괜찮으시죠? 사돈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마치 당신들은 여기서 밥 먹을 형편도 안 될 텐데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이곳에서 식사하려면 내 한 달 생활비가 모자랄 것 같았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사돈 가족의 대화 주제는 온통 돈과 관련된 것들 뿐이었다. 최근에 산 외제차, 해외여행 계획, 새로 지은 집 이야기, 심지어 수정이가 다니던 해외 유학 경험담까지 모든 대화가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는 내용들이었다. 박 사장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사돈이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한다고 대답하자 사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격리. 그냥 직장인. 건설회사 사장인 자신과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내비치는 표정이었다. 아, 그러시군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내 직업에 대해 묻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나를 평가절하한 것 같았다. 그때였다. 계산을 위해 지갑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달그락 소리가 났다. 500원짜리 동전이 지갑 안에서 구르는 소리. 평소에는 익숙해서 신경도 안 쓰던 소리가 이 고급 식당에서는 유독 크게 들렸다. 주변이 조용해서 그 작은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던 것이다. 사돈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남편과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리고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비웃는 미소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수정이가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불편해하는 것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돈이 계산을 마치고 나서 의미심장하게 말을 꺼냈다. 요즘 세상에는 체면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특히 결혼식 같은 자리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체면. 그들이 말하는 체면이란 결국 돈과 거칠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내 낡은 지갑이 그들에게는 체면을 깎는 존재로 보였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좋은 분들 같다고 말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지갑을 꺼내 만져보았다. 낡은 가죽의 촉감이 오늘따라 더욱 거칠게 느껴졌다. 친구야,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일까? 30년을 함께한 이 친구가 오늘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다. 결혼식 당일 나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좋은 정장을 입었다. 5년 전 민수 대학 졸업식 때 맞춘 것이었다. 그때도 큰 결심을 하고 산 옷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유행에 뒤떨어져 보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최선이었다. 결혼식장은 호화로웠다. 사돈 측에서 정한 곳이었는데 입구부터 대리석과 금박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하객들의 옷차림도 남달랐다. 명품 브랜드의 옷들,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았다. 축의금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다. 내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봉투에 축의금을 담아왔다. 어떤 이는 명품 브랜드 봉투를, 어떤 이는 금박이 입혀진 특별한 봉투를 내밀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바스락. 낡은 가죽이 만드는 소리가
조용한 식장에 울려 퍼졌다.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30년 된 지갑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색이 바랜 갈색, 모서리가 헤어진 부분들, 실밥이 나온 곳들, 마치 박물관에 있어야 할 유물 같았다. 달그락. 지갑을 열자 500원짜리 동전이 굴러떨어졌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동전이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당황해서 동전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 그 순간이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낡은 지갑을 쓰는 사람이 있나요? 사돈 부인의 목소리였다. 다른 하객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일부러 내가 들리게 말하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오래된 것 같네요. 저런 지갑은 처음 봐요. 아직도 그런 걸 쓰는 사람이.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귓가에 파고들었다. 민수와 수정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특히 수정이는 당황과 수치심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신랑인 민수 역시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보며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돈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사장님, 혹시 지갑을 새로 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체면상. 그의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너무 창피하니 제발 새 지갑을 사라는 뜻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간 나와 함께해온 이 친구가 이렇게 조롱받는 순간을 견디기 힘들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계속되었다.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으려 했다. 내 지갑이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신랑 신부보다 신랑 아버지의 낡은 지갑이 더 화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 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30년간 이 지갑과 함께 쌓아온 진짜 이야기를 말해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잠시만요.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결혼식장 한쪽에 마련된 은행 부스로 걸어갔다. 요즘 결혼식장에는 축의금 관리를 위한 은행 창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말하며 신분증을 내밀었다. 하객들은 내 뒤를 따라와 수군거렸다. 사돈 부부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잔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심산인 듯 했다. 은행 직원이 내 이름을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변했다. 놀란 듯한 눈빛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더니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은 뭔가 중요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다른 직원과 무언가 진지하게 상의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통장에 돈이 없나?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추측이 난무했다. 사돈 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남편과 시선을 교환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런데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박영수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급히 나타나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그의 뒤로는 여러 직원들이 따라왔다. VIP 고객님을 이런 곳에서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특별실로 모시겠습니다.
VIP?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돈 부부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사돈 부인은 방금 전까지의 여유로운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특별실까지는 여기서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됩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은행 지점장은 계속 정중하게 VIP실로 안내하려 했다. 결국 나는 지점장의 안내를 받아 결혼식장 한쪽에 마련된 VIP 상담실로 향했다. 하객들이 모두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사돈 가족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내 뒤를 쫓아왔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이 갑자기 VIP 대우를 받으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VIP 상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편안한 소파, 정중한 서비스. 결혼식장의 소란스러움과는 대조적인 정적이 흘렀다. 고객님의 계좌 현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그 순간 상담실 안이 조용해졌다. 완전한 침묵이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사돈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잔고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온 결과였다.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빼놓고 보너스가 나오면 전액 저축하고 용돈도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다. 나는 천천히 낡은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동전이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한 상담실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이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이 지갑을 보시면 웃으실 겁니다. 나는 사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30년 된 500원짜리 지갑이니까요. 하지만 이 지갑은 제가 평생 허투루 돈 쓰지 않고 살아온 증거입니다. 사돈의 명품 시계를 가리키며 계속했다. 그 시계 하나 값이면 이런 지갑을 수백 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아들의 교육비를 냈습니다. 사돈 부인의 보석 목걸이를 보며 말을 이었다. 그 목걸이 하나 값이면 새 지갑은 물론 정장까지 맞출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 돈을 아내의 병원비로 썼습니다. VIP실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사돈 부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저는 체면보다 실속을 택했습니다. 나는 지갑을 다시 손에 들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낡은 지갑 덕분에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올 수 있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며느리까지 맞을 수 있게 되었죠.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왜 이 지갑을 바꾸지 않았냐고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 지갑을 볼 때마다 초심을 잊지 않을 수 있거든요. 돈이란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진정한 부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라는 것을. VIP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수가 들어왔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의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충격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보며 느꼈던 부끄러움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괜찮다, 민수야.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이 아이를 위해 시작된 절약이 이제 이 아이의 행복한 결혼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수정이도 상담실로 들어와 내 앞에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아니다, 수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수정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 아이 역시 부모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착한 아이였다. 그것은 지난 6개월간 우리 가족과 지내며 충분히 확인했던 일이었다. 민수야, 수정아. 잘 들어라. 나는 두 아이를 앞에 앉히고 진지하게 말했다. 돈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거야. 쓸수록 줄어들지만 아낄수록 늘어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하는 거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아버지가 30년간 이 지갑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였어. 새 지갑보다는 너의 학비가, 새 옷보다는 어머니의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 수정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었지만 그 진정성 앞에서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써도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지. 나는 낡은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이 지갑은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언젠가 너희들도 이해하게 될 거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민수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다. 30살이 넘은 어른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 같았다.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했던 모든 시간들이 후회로 밀려왔다. 아버지,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30년간의 절약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VIP실에서 나온 우리 가족을 보고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특히 은행 지점장이 정중하게 배웅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VIP라고 했는데 잔고가 얼마나 되길래? 하객들의 궁금증은 곧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은행 관계자도 있었고 그들을 통해 진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30년 VIP 고객이래요. 잔고가 상당하다던데. 평생 모은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방금 전까지 내 지갑을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다. 어떤 이는 부러운 눈빛으로, 어떤 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가장 당황한 것은 사돈 가족이었다. 특히 사돈 부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박 사장님, 사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까까지의 거드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를 낼 마음은 없었다. 오히려 이들도 이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에 물든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괜찮습니다. 오해할 만도 했죠. 하지만 내 관대함과는 달리 하객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돈 있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했던 사돈 가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는 내가 하객들 사이의 화제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모으셨어요? 투자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본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했을 뿐이죠. 그리고 낡은 지갑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 지갑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30년 동안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했거든요. 하객들은 감탄했다. 돈을 많이 모은 것도 대단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희생정신과 가족애가 더욱 감동적이었다. 사돈 가족은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 더 이상 과시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명품 시계와 보석 목걸이가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하객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냈다. 신랑 신부가 아닌 신랑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존경의 박수였다. 결혼식이 모두 끝난 후 우리 가족과 사돈 가족이 조용한 곳에서 다시 만났다. 분위기는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돈 부부는 겸손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오만했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돈 부인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너무 외모만 보고 판단했네요.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아닙니까? 그때 수정이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아버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아버님처럼 살고 싶어요. 수정이의 눈빛이 진지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녀의 가치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다. 민수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희는 아버님을 본받아서 검소하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두 젊은이를 보며 흐뭇했다. 30년간의 절약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버님, 사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그 지갑을 계속 쓰실 건가요? 이제는 충분히. 나는 웃으며 지갑을 꺼냈다. 달그락 소리가 또다시 들렸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소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가 30년간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거처럼 들렸다. 물론이죠. 이 친구와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나는 지갑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 지갑을 볼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나는 지갑을 책상 위에 놓고 바라봤다. 30년간 함께 해온 이 작은 친구. 오늘 하루 동안 이 지갑은 단순한 돈지갑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아내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요. 30년간. 당신도 마찬가지였어. 내가 절약한다고 불편하게 살게 해서 미안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견뎌온 세월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이야. 하지만 이 지갑은 그대로 쓸 거야. 나는 지갑을 다시 가슴파시에 넣으며 말했다. 이 친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나는 30년 전 그 구두 수선점을 지나고 있었다. 젊은 아버지가 갓난아기를 위해 500원짜리 지갑을 사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오늘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30년간의 여행이 끝났지만 지갑과 나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에게도 들려줄 이야기가 생겼다. 진정한 부의 의미, 가족을 위한 희생의 소중함, 그리고 겉모습보다 중요한 내면의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지갑 안에서 굴러다니는 500원짜리 동전. 그 소리가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30년간의 사랑이 만들어낸 최고의 멜로디였다.